법인회생 파산할 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어제 집사람이랑 같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 집사람이랑 맨날 보거든요. 저도 이제 애를 많이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맨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서 맨날 울거든요, 안쓰러워서. 근데 이 오은영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내놓잖아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고 그런 것들을 콕 집어서 수정을 해주니까 애가 순식간에 좋아하시더라고요. 전문가는 뭔가 다르다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회생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회생이건 법인의 회생 파산이건 여러분들이 뭔가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이 부채를 더 이상 갚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바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변호사들이겠죠. 네. 그리고 저한테 오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하시면 돼요. 많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랑 같이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제가 회생 파산에 대한 상담이 꽤나 있었어요. 갑자기 좀 몰리더라고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서 받았었던 어떤 코로나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상환 기일도 도과하고, 심지어는 금리가 또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자 납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받으시는 것들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개인회생 파산 같은 경우는 사실 법원에 내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해봐야 뭐 한 60만원, 70만원 요 정도예요, 법원에 내는 돈이. 법인회생 파산은 법원에 내야 되는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마다 솔직히 너무 다르지만 저도 법인회생을 진행하면서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받아본 적도 있어요. 물론 그 사건이 엄청 어려운 사건이겠죠. 5천, 6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너무 비싸다 라고 하실 텐데, 그때 법원에 내는 예납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1억이라는 돈이 있어야지 법인회생을 할 수 있었던 회사였어요. 이것처럼 법인회생 파산은 변호사한테 들어가는 수임료, 이걸 떠나서 법원에 내는 돈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법인회생이건 파산이건 채권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회생 절차에서든 법인 파산 절차에서든 채권자들한테 법인 회생이 시작됐다, 법인 파산이 시작됐다, 채권자 집회 언제 한다, 아니면 배당표가 작성됐으니까 확인해봐라, 뭐 채권 신고해라,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법원에서 통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뭘로 하겠어요? 채권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겠어요? 전화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계속 어떤 서류들을 송달을 계속 시켜요. 송달을 등기로. 그 송달료가 꽤나 나와요.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송달료를 책정하는 계산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법인 회생이고 파산이고 송달료는 동일해요. 지금 5,2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인회생 파산에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은 송달료 40회분을 기본으로 깔고 채권자당 송달료 3회분을 납부해야 돼요. 채권자 10명으로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채권자가 10명이면 송달료 40회분은 20만 8천원이고요 5,200원이라고 했으니까 3회분, 그러니까 15,600원을 법원에 회생 신청서, 파산 신청서를 냄과 동시에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얼마야? 36만 4천 원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한 법인 파산 사건 중에 사건이 되게 어렵고 좀 난삽한 사건이었어요. 채권자가 300명이었거든요. 송달료를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8천 원을 기본으로 깔고 15,600원 곱하기 300 이렇게 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의 송달료가 나오는데, 보정을 통해서 송달료를 한 1,000만 원 더 내라고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300명의 채권자가 주소가 바뀌었거나 송달을 안 받을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송달료를 추납하라는 명령이 나와서 법원이랑 협의를 해서 송달료를 조금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지급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송달료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원에 정해진 어떤 계산식이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납 명령을 통해서, 아니면 파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도 송달료 모자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추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는 인지대라는 것도 내거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인지대가 소송 금액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짜리는 뭐 20만 원, 뭐 30만 원 낼 때도 있고 1억짜리는 뭐 몇백만 원 낼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법인의 회생파산은 인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2만 원 아니면은 법인파산 같은 경우는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인지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인지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법인회생 파산에는 예납금이란 것도 있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에도 예납금이 있습니다. 예납금은 왜 내냐면 법원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처리를 할 때 파산관제인이라는 분들을 뽑아요. 파산관제인의 대부분은 변호사님이세요. 파산관제인으로 선임이 돼서 법인의 파산 절차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인회생 파산할 때 예납금의 최소는요 500이에요. 500. 이 예납금 산정의 기준이 장부상 부채 기준이에요. 실제로 이 회사는 채무가 2억이야 2억. 근데 장부상에는 부채를 이빠이 늘려가지고 6억 정도로 잡혀 있었어요. 채무는 2억이니까 추가적인 그 4억은 가수금이었거든요. 어쨌든 실제 채무는 2억이니까 대표자 가수금은 우리가 채권을 인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00이 나온 거예요. 사실 법인회생 파산 하시는 분들이 대표자가 부자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200을 깎고자 저희가 노력했지만 법원에서는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장부상 6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라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그걸 알고 계시고 많은 회사들이 보통 10억 미만이에요. 최근에 저희가 맡았던 것 중에는 많은 회사가 한 80억 정도 부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인 파산을 할 때 예납금은 5억 밑은 500, 10억 밑은 700, 30억 밑은 1000, 50억 밑은 1200, 100억 밑은 1500, 그 이상은 2000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예납금이 법원에 납부해야 될 최소한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보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예납금이 되게 비싸요. 왜냐면 절차가 파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법인회생에서의 예납금은 파산관제인이 아니라 보통 조사위원 보수로 쓰여요. 조사위원은 뭐냐면 법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인회생에 나와 있는 각종 그 서류들 있잖아요. 회계 서류들. 회계 장부들이 기장이 바르게 되었는가, 분식은 없는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남는 돈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회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공인회계사님들이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예납금이 되게 비싸요. 법인 회생 사건에 있어서 예납금으로 얼마 나갔는지 알려드릴게요. 50억 이하는 1,500이에요. 50억에서 80억까지는 1,800, 80억에서 120억까지는 2,700, 120억에서 200억까지는 3,200, 200억부터 300억까지는 3,900, 300억에서 500억까지 4,500. 그 이상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장부상 채무나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예납금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납금들은 서울회생 실무준칙 아니면 회생사건 처리에 대한 예규 이런 식으로 관할하고 있는 담당 기관에서 뭐 예규라든가 아니면 실무준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정해놔요. 2022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요게 맞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 보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변호사 보수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저희 사무실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큰 회사의 회생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진행을 하다가 행정적인 절차에서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소위 얘기하는 빅펌에다가 맡기기로 제가 이제 의견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하기에는 약간 좀 이 선을 넘어선 것 같고 경험이 있는 빅펌에다가 한번 맡겨보시죠 라고 했는데 제가 받았던 수임료보다 한 6배 정도 더 빅펌에서 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회사의 규모라든가 그 회사의 그 내규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난이도에 따라서 예납금 정도를 받거나 아니면 2배까지 보통 청구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고 채권자들이 이해할 것도 없고 파산 절차가 길어질 것도 없다. 예납금 500, 변호사 수임료 500 정도. 이 정도 해서 한 1000에서 1100만 원 사이로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 이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입장에선 일단 법인회생 파산할 때 개인회생 파산보다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인지액은 얼마 안 들어간다, 송달료는 꽤나 들어간다, 사건이 길게 갈 것 같다 하면 송달료 추납 명령을 나올 수도 있다. 예납금은 규칙이나 준칙에서 정한 그런 예납금들을 참고를 하시고 법인 파산은 보통 예납금이 500, 700, 1000 이 정도 사이일 거고 법인 회생은 꽤나 규모가 크니까 더 들어갈 거예요.
정해진 어떤 예납금의 규정들이 있지만 그 규정들은 최소한의 예납금 말씀드린 거고, 자산이나 부채의 규모가 50억 미만인 작은 회사들은 법원 조사위원님이 선임이 돼서 그 조사위원님의 보수로는 한 400 정도 보통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예납금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난이도에 따라서 2배, 빅펌이나 이런 데들은 뭐 6배, 7배 훨씬 더 받을 수도 있겠고, 성공보사 같은 경우도 회사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비용을 좀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싸다, 싸다에 따라서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전문성이 있고 없고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하실 변호사님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